영주호의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지난 3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넉 달도 채우지 못한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낚시가 금지됩니다. 청도 자연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4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청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을 질타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 집중 소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마을인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에서 이번 주말에 열릴 예정이었던 대통령 당선 축하 전치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영주댐 준공 이후 이어지던 영주호의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이 지난 3월에 해제됐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낚시꾼이 찾아와 손맛을 즐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넉 달도 채우지 못한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낚시가 금지됩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서희동 기자입니다. 정돈되지 않은 호숫가 돌 무더기 위를 낚시꾼이 불안하게 걸어갑니다. 낚싯대와 파라솔 등 많은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호숫가로 통하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파른 경사면에 걸어놓은 얇은 줄 하나에 의지해 오르내리는 겁니다. 위험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변을 따라 나 있는 도로마다 주차된 차가 많은데 길이 좁고 굽어 있어 통행에 어려움을 줍니다. 심지어 텐트를 치고 숲속에서 취사까지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몰리는 저녁 시간과 주말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여자분들이 많은데 옷을 다 벗고 다닙니다. 장박도 하고. 장박하게 되면 아예 차를 맨날 며칠 주차해서 비켜주지도 않습니다. 가스들 이만한 큰 통 가스통을 갖다 놓고 밥을 해먹으니 저희들은 정말 불안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영주댐 관리를 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나서 수차례 낚시꾼들을 계도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길을 끊어놔도 구명조끼까지 입고 들어가는 상황. 대소변 무단 배출과 떡밥 낚시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수질 오염도 문제입니다. 낚시꾼들의 쓰레기 투기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 저수지 내 무단 진입한 차량의 교통사고나 강우 시 침수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댐 운영과 수질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지않은 우기에 물이 빠르게 차오르며 사람들이 고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영주시는 지난 5월 말 영주댐 낚시금지구역 재지정을 예고했습니다. 금지 해제가 풀린 지 석 달도 못 가 조치에 나선 겁니다. 어느 정도 낚시인들에 대한 배려도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태가 그걸 넘어서서 환경 오염이라든지 사고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선 안전을 위해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낚시인들을 위한 또 일부도 아직 계획은 없지만 고려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1일부터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낚시 외에도 야영과 취사 등의 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초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례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청도군이 아이쿱 협동조합과 함께 추진 중인 자연드림파크 조성 사업이 4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청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일원입니다. 지난 2020년 청도군과 아이쿱은 29만 제곱미터 규모의 자연 드림파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협약 체결 이후 4년 가까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투자가 좀 많이 비싸다고 생각되면은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또
우려되는 점이고 지금 우리가 투자에 관한 협약서 그게 2020년도 2월 18일 날 2월 됐습니다. 18일 날 이거 이성률 군수님 계실 때 네. 그때 지금 협약한 협약서 조개 다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청도군은 협약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22년 이후부터, 보상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했다며 1년 만에 70% 이상 보상 절차를 마쳤다고 해명했습니다. 54개 절차를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 공익성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심의도 다 받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이지 신청에는 큰 걸림돌 없고 또 도에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 담당 과장님과 팀장들 현장 확인도 다 되어 상태고 개최만 하면 통과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 150억 원과 지방비 850억 원, 민자 2,500억 원 등 총 3,500억 원이 투입되는 청도 자연드림파크 조성 사업. 현재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입지심의위원회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지지부진한 추진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북부 지역에 대한 관심과 방문이 절실한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매주 한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을 집중 소개합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기와집옆 초가집, 그리고 돌담이 어우러져 있는 이곳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입니다. 풍산 유씨의 집성촌인 하회마을은 고려말 공조전설을 지낸 유종의 공이 벼슬을 내려놓고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다 발견해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인데요. 유종의 공은 마을이 강을 끼고 있어 아름답지만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안전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인근 화산에 올라 비가 왔을 때 어디까지 물이 들어오는지 3년 동안 확인하고 안전을 확신한 후에야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피해 없이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회마을 곳곳에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선조들의 지혜가 묻어 있는데요. 먼저 마을의 중심부 가장 높은 곳에 삼신당 나무가 있습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품고 있던 소원을 적기도 하는데요. 원래의 의도는 가장 높은 곳에 심은 이 나무를 기준으로 강을 바라보게 집을 지어 풍수지리에 좋다는 배산 임수의 형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마을길 대부분이 세 갈래 길로 형성돼 있는데요. 집과 집이 마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갈래 길로 만들면 낮은 담 위로 이웃과 눈을 마주하기 십상인데 이를 막기 위해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하회마을을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유명한 고택들도 많지만 가장자리에 위치한 하회교회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에 교회가 지어졌다는 것. 1921년 전통 가부장 문화가 한창이던 때 여성 주도로 이곳에 들어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동이 어떤 지역인 줄을 알거든요. 안동이 보면 되게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유교 사상이 아주 깊은 곳이 이 안동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그 남자들 주도의 그런 그 마을과 지역이 이쪽인데 이런 교회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또 6월부터 11월까지 하회마을에서 선유 줄불놀이도 진행됩니다. 공중에 길게 걸어놓은 줄에서 은은하게 떨어지는 불꽃을 보며 옛사람들이 즐겼던 풍류를 2025년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와 전통을 알아가고 산불 피해 지역에 도움도 줄 수 있는 여행, 안동 방문을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이번 주 안동 예안면 도촌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잔치가 취소됐습니다. 도촌리 마을 운영위원회는 이번 주말 당선 축하잔치를 열기로 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음식 준비까지 마쳤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와 보수 지지자의 항의 등으로 잔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잔치에 참여하기로 했던 경북 출신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이재강, 김병주 의원실에도 항의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추진단은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포함한 지역 현안과 발전 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임시 조직입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경북도와 22개 시군, 경북연구원이 운영을 맡고 도정책자문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게 됩니다. 추진단은 지역 현안을 공유해 국정과제로 연결하고 지역 경제 재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회 정부 추경 예산과 내년도 본 예산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산시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신규 착한 가게 단체 가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눔에 동참한 착한 가게는 27곳으로 누적 807호점을 돌파했습니다. 착한 가게는 자영업자들이 매출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캠페인으로 참여 가게에는 인증 현판이 부착됩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제23회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1개 에이펙 회원국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과 천년고도 경주의 세계적 위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장에는 세계 회원국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의상존을 비롯해 경주의 대표 유적인 포석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통차와 이색 음료 등을 제공하는 시음존 등 다양한 체험형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1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5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에 참가해 마음교육 정책을 널리 알립니다.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 마음교육을 주제로 운영되는 부스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마음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전면 시행되는 마음학기제를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정책 소개, 효과성 검증 결과 안내와 함께 AI 마음 약국, 마음 거울 제작, 마음 챙김 명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15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연계해 마음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소방서가 12일 공산 119 안전센터에서 싱크홀 사고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훈련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실제 싱크홀 현장을 가정한 실전 형태로 구조장비 사용법과 현장 구조 절차를 집중적으로 숙달했습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구조장비 사용법 숙달, 사고 현장 위험 요소 식별, 구조 방향 결정, 붕괴 위험 평가, 안전 통제 구역 설정 등으로 팀 단위 협력 훈련도 포함됐습니다. 동부소방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구조 대상자를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한 전 과정을 반복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였습니다. 대구시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동향과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동구가 유용미생물 스마트 보급기를 도평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했습니다. 이 보급기는 오늘 16일부터 2리터 용량의 빈 페트병을 가져오는 주민에게 유용미생물을 무료로 공급합니다. 유용미생물은 악취 제거 등의 효과가 있어 화장실이나 배수구 청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보급기는 배양기간 없이 매일 공급이 가능하고 자외선 램프 살균 기능으로 위생적인 사용이 특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